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5월 28일이죠? 네. 5월 28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네. 아침에 혹시 버스 파업 때문에 걱정하셨을 많은 또 서울에 계신 분들 이제 위주로 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걱정을 하셨을 텐데 다행히 이제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이 좀 됐죠. 그래서 정상 운행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마 차들이 조금 밀렸다, 차를 갖고 나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테니까 네. 그런 분들도 좀 계실 텐데 현재 상황은 출근길에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해결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자, 오늘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요? 자, 역시 뉴스는 권순호 취재팀장이죠. 네. 뉴스는 권순호. 뉴스는 권순호. 자, 권순호 취재팀장과 함께 그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하반기 한국의 산업 전망을 내놨는데 주력 13개 품목 가운데 9개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도 좀 플러스가 될 것 같은 산업으로는 뭐 바이오 헬스, 조선, 반도체 이쪽을 꼽고 있으니까 네. 어떤 산업이 하반기에 좋을지 나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제 인덱스 시간에 문홍철 팀장 나오실 건데 이제 그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잖아요. 금리 어떻게 될 건지, 경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죠. 우리 권순호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정치 토론 보셨어요? 네. 저 빨리 대선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짜증났어요? 아니 너무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다? 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는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에 많이 쏠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누가 당선이 되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거고 이제 국가를 끌어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의 과정이 빨리 그냥 어차피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네. 선거도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현실이 이제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됐었다면은 그럴 일이 없었을 불확실성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로 서두를 꺼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1.7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47% 상승했고 S&P 500은 2.05%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희일비 얘기하다가 그 약간 일히히히 하다가 일비 하다가 쉬었어요. 네. 미국 증시가. 네. 그러니까 일희해야 되는 타이밍에 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EU하고 50% 관세 안 매기기로 했으면 이제 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은 좀 쉬었다가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쉬었다가 희 하려니까 더 큰 웃음. 한박 웃음이네. 한박 웃음이 나서 나스닥이 2.47% 상승한 것 같다. 이제 미국 사람들 보기에 자기네 왜 장 안 여냐고 네. 코스피도 저렇게 오르는데 네. 우리도 빨리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열어서 2.47%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내용은 아까 그 관세 부과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안 됐었던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프로님이 그 소유하고 계신 그 테슬라 네. 그 와서 좀 일 좀 하라고 좀 갈구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 가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나 일론 머스크나 뭐 비슷합니다. 정프로님이 일하라 그럼 일해야죠. 그래서 일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 대신 회사 업무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6.9%나 올랐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테슬라는 참 주가 올리기 쉬워요. 이제 못 들어가겠네 이제. 사장님이 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참 네.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도 이전 대비해서 한 6bp 정도 하락을 해서 이제 4.5%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10년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금리도 좀 내려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연구원에서 하반기 산업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일단 그냥 이게 너무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이게 제일 낫겠네요. 수출 증감률 전망이거든요. 25년 상반기는 뭐 거의 다 지났으니까 하반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늘색으로 된 요 부분입니다. 네. 자동차는 마이너스 11.4%고 조선은 플러스 3.4%, 일반 기계는 마이너스 5.8%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건 안 사면 되잖아요. 네.
좋은 것만 보시죠. 좋은 것만. 이게 정보통신기기가 플러스고요. 반도체가 플러스고 바이오헬스가 좀 큰 폭으로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조 기자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수출 지표 보다가 산업별로 보다 보면은 네. 바이오헬스 부분이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 규모 자체가 크진 않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13대 주력 산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소형 화장품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형 화장품 이런 거는 중소기업 수출에 나오죠. 중소기업 수출 보면 항상 1등이 네.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력 산업 정유 이런 데들 보면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마이너스 15%, 뭐 화학 분야도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사실 자동차가 좀 크긴 하죠. 자동차가 네.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제 중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은 대미 수출입니다. 미국 네. 수출인데 미국 수출의 대부분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동차 얘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상반기에 마이너스 4.9%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에 11.4%가 나오는 거는 상반기에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밀어내기 수출이 있었을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밀어내기 수출이 대충 이제 끝났으니까 선 수출 수요도 좀 줄고, 네. 그리고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전에는 관세 없이 나갔으니까 좀 수월하게 나갔던 부분이 이제는 관세를 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다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가 이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메타 플랜트라든지 알레바마 공장의 네. 가동률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수출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한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현대차가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자동차의 가격 인상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 인상을 할 거라는 보도가 뭐 어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지난주에 현대차의 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좀 얘기하다가 네. 그래도 저는 현대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다른 데 올리는데 이거 현대차 가격 안 올리는 거 그때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진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한번 넓혀보겠다라는 거냐, 치킨 게임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그래갖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올려야지. 그래서 네. 별 수 없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상반기 밀어내기 수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였네요. 그쵸. 예, 전년이 좋았어요. 전년이 좋았는데 현대차 주가가 잘 안 가서 네. 그 우리 있잖아요. 현대차는 always peak out. 피크아웃. 작년에도 계속 피크아웃 하면서 이렇게 피크아웃 매달 피크아웃 했잖아요. 그럼 네. 이제 사상 최고치. 예, 그리고서 제가 오래됐을 때는 이제 진짜 피크아웃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판매 동향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망만 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매달 나오거든요. 판매 되는 그렇죠.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차가 잘 팔리고 있구나 안 팔리고 있구나를 이렇게 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잘 팔리고 있는데 자꾸 피크아웃이라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고, 이제는 좀 안 팔릴 때 됐구나 하는데 이제 그때는 뭐 진짜 피크아웃이 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영 밑으로 내려와 있는 무역 수지가 안 좋은데 안 좋은 걸로만 따지면 23년이 더 안 좋았어요. 23년에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거 별로 실감 안 나시죠? 23년? 예, 예. 이것도 이제 22년에 워낙 좋았던 네. 예. 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좋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볼 때 이 반도체는 차라리 빼고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이거 반도체 그 경기에 따라서 수출 지표가 많이 움직여서.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재밌었어요. 이게 하반기 그 산업연구원에서는 환율을 얼마로 생각을 했을까? 네. 연간으로 1,412원 얘기하길래 저는 1,412원이면 위로 보는 건가?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건가 했는데 1,385원. 근데 상반기가 워낙 높았으니까 네.
1,440원이고 1,385원에 1,412원으로 연간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는 1,385원 정도면은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1,400원 환율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수출은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열심히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내수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근데 내수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내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산업과 서비스 뭐 혁신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인하하고 네. 대통령 새로 되면은 우리 좀 제가 빨리 되면 일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그러니까 추경 이런 것도 네. 이게 대선 정국에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우리 산업들 가운데 좀 어두워 보이는 그런 산업 분야가 좀 많아진다 혹은 많다는 게 걱정은 좀 많이 되는데 기업들이 좀 잘 활동하고 또 좋은 성적 좀 낼 수 있게 정부가 좀 할 수 있는 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결국 이 산업들 다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도 이제 정부 이래라 뉴스인데 네. 네. 그 중국 이거 블룸버그 뉴스예요. 근데 아직 확정된 뉴스는 아닌데 중국 제조 2025라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진짜 말 많이 했던 수년간 말 많이 했던 게 중국 제조 2025인데 네. 지금 2025년이란 그러네. 말이에요. 네. 그럼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추가로 만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제조 2025는 저는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네. 잘 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덕분에 중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고속철 사업이 있습니다. 고속철. 네. 중국 고속철 사업은 우리나라가 워낙 잘해요. 로템에서 잘해서 그렇지 중국의 고속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네. 아우 진짜 지긋지긋한 이놈의 태양광 패널. 정말 중국의 태양광 패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능 면에서 조금 나을지 몰라도 네. 사실 뭐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전기 만들려고 하는 거지 뭐 성능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을 다 잡아먹은 게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실제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정책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여기에 같이 뛰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같이 뛸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이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성과를 봤던 그 부분에 이제 10년 후를 위한 계획을 좀 짜서 내년 3월에 전인대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중국 제조 2025를 이제 그 실패하게 만든 그 절대적인 요소, 가장 큰 요소가 뭐가 있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실패했어요. 네. 그렇게 큰 돈을 때려받고서 실패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한국의 그 막강한 메모리 반도체. 네. 네. 이거는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강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었는데 메모리 반도체도 안 된다고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있었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장비 네. 뭐 ASML이라든지 그 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이렇게 장비가 없으니까 네. 장비를 막아버렸더니 그냥 아예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새로 뭐가 들어갈까 얘기했을 때 반도체 쪽과 장비 쪽이 이번에 10년 계획으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그렇겠네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반도체를 완전히 독립하겠다 정도 얘기가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아, 그쵸. 예. 아니 근데 독립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안 줄 건데. 독립 안 하고는 버틸 방법이 없다. 예, 지금 장비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화웨이의 그 새로 나왔던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칩 자체가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장비가 옛날 건데 네. 그걸로 이걸 만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네. 그 칩인데 근데 그 허접한 옛날 장비로 그걸 만들었다고 요게 좀 신기하게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두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장비부터 소재까지 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계획을 중국 정부가 짜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셨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봇 싸움 대회? 로봇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 좀 허접합니다. 그래도 야, 그래도 뭐 아니 저 정도까지- 별로 허접하지 않은데요? 중심도 잡고? 예. 니킥도 하잖아요, 니킥. 우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격투 대회 영상이고 이거는 유니트리의 홍보 영상인데 네. 아니 뭐 지금이야 저렇게 좀 이렇게 어설퍼 보여도 저거 이제 정교해지는 거야? 뭐 시간 문제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딱 그 포인트입니다. 예, 하여튼 뭐 아니 사실 우린 이런 거 보여주는 곳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미지인데 그 로봇 귀곰님, 청소기? 예, 귀곰님이 로보락 그 로봇팔 달린 로보락 네. 로봇 청소기를 리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CES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CES 나온 제품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상용화 시판되는 걸 보고도 좀 놀랐어요. 아 그렇죠. 그래갖고 귀곰님 리뷰를 보니까 이게 아직도 좀 부족하죠. 네. 이게 집어가지고 이제 그 뭐 빨래통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 이 로봇팔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로봇 청소기가 지나가다가 양말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스트랩바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은 얘를 그러니까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건데 네. 로봇 청소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피해가기 때문에 여기를 청소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청소기 하다 뭐 이렇게 앞으면 발로 툭 차가지고 옆으로 던져놓고서 거기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로봇 청소기 쓸 때 제일 불편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치워줘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서 얘가 뭐 딱 정해진 장소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약하죠. 네. 약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문득 저 결혼할 때도 로봇 청소기를 한번 샀었거든요. 네. LG 거. 근데 너무 허접해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랬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로봇 청소기 안 쓰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그 너무 허접했었던 것 때문에 지금도 안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안 쓰다가 한동안 안 쓰다가 이번에 작년인가에 로봇 청소기를 다시 샀는데 이사 가면서 샀는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대로 처음 나왔을 때 좀 허접한 거는 있는데 그거 고도화되는 거는 생각보다 맞아요. 빨리 시간 되더라. 문제죠. 네. 근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얼마 전에 로봇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네. 허접하죠. 배터리도 갈아줘야 되고 뭐 해서 뭐 끝까지 완주한 애도 별로 없고 뭐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 로봇 격투 대회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대단하다라는 게 이 성능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야, 저 돈 한 푼도 못 버는 로봇 대회, 아. 돈 한 푼도 못 버는 마라톤 대회, 돈 한 푼도 못 버는 저 격투 대회를 도대체 누가 돈을 내서 저걸 하고 있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저기다 쏟아붓고 있나 지금.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로봇 돌아다니는 데모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뭐 맨날 하는 얘기라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GPU도 없는 나라예요. GPU가 왜 없는지 아십니까? GPU를 사달라 그러면은 야 그거 해가지고 언제 수익 낼 수 있어? 라는 게 실무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금융회사에서도 그 AI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투자 솔루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 사업 계획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사업 계획 낼 때 그러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걸로 해가지고 매출 얼마 올려가지고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BEP 맞춰서 이만큼 돈 해서 사업할 거예요. 요거 계획서 안 내면은 GPU 안 사줍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이제 어떤 사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혜 회사에 GPU 4장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내장도 비쌉니다. 5천만 네. 원짜리 내장이면 2억이니까. 네.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2억 매출 내려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같이 나눴던 다른 대기업 사장님 얘기는 진짜 자기도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짜리 계획서 내는 거. 네. 그러니까 5년짜리 계획서, 10년짜리 계획서 내는 거 짜증난다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 뭔 일 생길 줄 알고 그거를 계획을 짜요. 근데
5년짜리 계획서 짜려면 또 몇 달 걸립니다. 네. 그럼 5년짜리 계획서 왜 써야 되냐? 5년 후가 되면은 지금 투자를 얼마를 했을 때 5년 후에 얼마 매출이 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얼마 벌 거라고 얘기하고 투자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가 과감한 리더십으로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잘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최종 의사결정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가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건 분명히 좋은 미래가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야, 그래서 하면 돈은 된대? 그러면 AI하고 로봇 하는 사람들이 돈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조직 문화 내지는 하여튼 최고 결정자들의 의사 결정이 안 되는 뭐 이유들은 우리가 또 뭐 밝히자면 밝힐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상황은 그렇다. 네, 근데 네. 중국은 여기를 뛰어가는데 이번에 새로운 계획에는 반도체 쪽과 로봇 네.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게 블룸버그 보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뉴스도 이래라고 계속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을 하긴 합니다. 네. 드디어 송전망. 드디어. 예, 한국전력이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송전 관련한 공사의 생산 파급이 한 134조 정도가 될 거다. 그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정기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액 중에 50조 원은 무탄소 전원 등 발전 연계를 위한 설비.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 짓게 되면은 이거 연계를 할 수 있는 설비에 50조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22조 원은 첨단 산업 등 전력 공급을 위한 투자비. 이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네. 같은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에도 나온 얘기가 HVDC 우리 이주 기자 좋아하는 HVDC 네. 초고압 직류 송전 체계 개편을 실제로 추진을 해서 기존의 4기가급 2개로 했던 거를 2기가급 8개로 해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0기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부 설비 계획을 좀 잡았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얘기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반도체 클러스터잖아요. 용인. 네. 그럼 부지 내에서 1단계는 가스 발전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네. 2단계는 이 강원도에서 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 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오다가 어디서 끊긴다 그랬죠? 하남에서 끊깁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어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하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여건 변화에 맞춰서 준공 시점을 좀 조정을 했다. 근데 이게 하남만 있는 게 아니고 당진 쪽에서도 네. 이제 그 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한 비업조가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전 계획 대비해서 한 16조 3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은 의외로 상장 기업들 중에 여기 연계돼 있는 기업들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회사들도 있고 좀 작은 회사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이런 거 계획 발표하면 한전이 돈 버나 한전이 돈 벌진 않을 겁니다. 한전은 돈을 쓰는 입장인 거고 네네. 여기다가 자재 납품 많은 회사들이 좀 돈을 벌 거라 이거는 그 증시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워낙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면 네. 그냥 끝도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임기 중에 안 끝나거든요, 이거. 네네. 그러니까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계속 시켜야 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는 거의 일반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2038년까지 뭐 한전이 송배전 할 거예요. 이런 뉴스는 진짜 소비가 안 되는데 이런 뉴스의 소비자들은 우리 동네 전력만 깔리는 분들. 그런 거죠. 항의하고 막 그런 항의할 거죠. 수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그 3프로 TV 시청자 정도 돼야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산업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송전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지라도 네. 갑자기 용인 클러스터에서 반도체 투자를 했는데 좀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없대. 네. 전기가 왜 없는데? 네. 그러면은 이 나중에 이 근간에 있는 이런 게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것도 있습니다. 평택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잘 지어지고 있는지 파운드리 주문 들어오는지 삼성전자 주주 빼고 제일 관심 많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부동산? 평택 아파트. 아파트. 네. 평택 아파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계되는 사업 중에 이거는 되게 기본 골격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자주 보진 않으시더라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사실 근데 이게 전기차도 네. 충전기도 이제 고속 충전을 하려면 고속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고속 충전하려면 선 다시 깔아야 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정도. 네. 그래갖고 사실 전력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진짜 우리 일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중국의 로봇 기술 같은 거, 네. 그 로봇 기술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왔나를 보면 사실 중국의 로봇 청소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뭐 움직이는 로봇 만든 게 아니거든요. 로봇 청소기부터 다 시작한 겁니다. 예, 그 로봇 청소기에 결국 얼마나 센싱을 잘하는지, 어떻게 구동되는지, 또 얼마나 빨리 뭐 흡입하고 또 먼지들 다 털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기술의 총 집합체. 르판트 로봇 청소기 네, 갖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요건 좀 저렴한 좀 더 합리적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 청소기 가운데 보이시는 저 동그란 로봇 청소기고요. 요게 이제 흡입력이 2200 파스칼 네. 굉장히 또 강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로봇 청소기의 본 기능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그렇죠. 예, 뭐 로봇 팔은 없습니다, 얘가. 네네. 네, 팔은 없지만 팔 아직 없어도 돼요. 네, 팔 없어도 돼. 양말은 본인이 치워. 네, 대신 이제 앱으로 다 제어가 되고요. 음성 인식도 되고요. 네. 자동 충전 스테이션까지 포함해서 요게 이제 10만 9천 원. 10만 9천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10만 9천 원. 어디든 다 돌아다니고 네. 저렇게 뭐 소파 밑이라든지 뭐 침대 밑에 우리가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혼자 알아서 다 가서 네. 예, 예쁘게 청소하고 나옵니다. 르판트 로봇 청소기 가성비는 뭐 끝판왕이라고 보면 그러네요. 10만 9천 원이면 네. 와 정말 10만 9천 원이면 네. 제가 산 그 고장나는 태블릿보다도 오히려 16만 원 주고 샀는데. 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청소를 해도 또 뭔가 여름이 되면 급급한 그 느낌을 지우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게 이제 집안에 습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제습기를 사용해 주시면 네. 집안을 좀 뽀송뽀송하게 그렇죠. 유지하기가 좋죠. 제습기하면 또 윈세이 제습기. 네. 예, 요것도 갖고 왔습니다. 10리터 흡입하는 것도 24리터. 그러니까 물 공기 중에 있는 습기 흡수해 갖고 10리터 채우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대용량으로 저희가 두 가지 준비를 좀 했으니까 우리 집에 너무 습관, 특히 이제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예, 또 곰팡이 필 수 있고 또 일부 어떤 뭐 아파트나 저 빌라 같은 데도 보면 뭐 약간의 크랙 같은 게 있어서 계속 이렇게 습기 차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아파트를 바꿀 수 없다면 제습기로 좀 해결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제습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예, 헤파 필터가 또 달려 있어갖고 네. 제습기, 공기청정기, 심지어 빨래도 이렇게 말리면 금방 잘 말랍니다. 이게 습기를 빨리 빨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기능이 있는 윈세이 제습기. 요게 이제 10리터짜리가 12만 9천 원, 24리터짜리가 24만 9천 원. 24리터 채우면 근데 24리터라고 해서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거 보세요. 저게 24리터 아니에요? 네, 저 크기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게 이제 24. 사실 저는 이런 가전기기를 놓을 때 인테리어를 망치면 안 된다는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지 않으면 망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이라든지 뭐 이런 곰팡이 걱정되는 그런 집에서는 요 제습기 꼭 네. 하나 갖다 두시면 이제 굳이 공기청정기 따로 안 사셔도 되니까. 네. 그것도 뭐 요즘 뭐 월 뭐 얼마씩 결제하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은근히 부담됩니다. 맞아요. 월 나가는 돈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 보험료도 나가 뭐 관리비 나가 요즘 OTT도 많이 나가니까. 예, 뭐저 인공지능까지. 넷플릭스, 예, 또 챗GPT 이런 거 하다 보면 매달 얼마나 고정비가 너무 많아. 그러네요. 예, 그럴 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좀 합리적 가격에 사실 수 있는 제습기로
3년 4년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절약된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 그냥 뭐 이거 뉴스만 하나 전해드리면은 네. 그 하이브가 그 예전에 그 이수만 PD 지분을 하이브에다 팔았었거든요. 네. 네. SM 지분을. 네. 근데 그거를 텐센트에다가 지금 팔았다라고 공시가 어제 나왔었어요. 하이브가 갖고 있는 SM 지분을 10센트에 팔았다. 네, 네. 얼마 10센트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좋았을 건데 농담입니다. 네. 조금 한 2,400억 정도 규모인데 네. 한 9%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텐센트가. 네. 텐센트도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러네요. 회사여서 SM 3대 주주가 텐센트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SM 갖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 만약에 나중에 인수할 게 아니라면 사실 그 큰 뭐 삼성이 예를 들어 LG전자 지분 뭐 20%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는 뭐 삼성의 가족들이 가서 자기 주식을 LG에다 갖다 판 거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SM 때 일이. 예. 근데 이게 경쟁사도 아니고 물론 SM이 뭐 중국 비중이 좀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네. 텐센트도 뭔가 좀 약간 찝찝하시구나. 네. SM이 이제 중국으로 혹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우리 거 베끼면 안 되는데. 우리 저 연예계의 그 시스템. 네, K컬처를 베끼면 안 되는데. 10%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최대 주주 지분율이나 이건 아닌데. 네. 그래도. 그 걱정 SM이 한번 잘 해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GIN은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